이번 코너는 본 방송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발 비디오 여행에 김신환 PD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출발 비디오 여행의 김신환 PD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출발 비디오 여행을 주목해봅니다. 비디오 스님 출발할까요? 그렇죠. 출발. 비디오 여행. 지난 1993년부터 27년간 일요일 낮을 책임져온 대한민국 최장수 영화정보 프로그램 출발 비디오 여행. 지난 6월 올해 27살의 젊은 프로그램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확 젊어졌습니다. 간판 코너인 김경식의 영화들 영화, 기막힌 이야기부터 영화인들이 최애 영화를 소개하는 순보명 코너는 유지하고 가슴속에 저장하고 싶은 배우들의 명연기를 엄선해 소개하는 열연 전집. 생존력 만렙 캐릭터. 치사하게 혼자 빠져나와 의녀 섭이 뒤로 몸을 숨기지만 이것도 이미 아수라장. 들어온 거를 맨손으로는 절대 안 만진다. 아까 미안했어요. 예? 아까 정말 미안했어요. 어떻게 두 영상이 안 왔어요, 나를. 어이구, 이거 정말 큰일이네. 코로나19로 만나기 힘든 전 세계 영화인들을 하나로 잇는 몬택트 코너를 신설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에 발맞춰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 비디오 여행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계 위기 속에서도 최근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시청률 상승 곡선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유지된 포맷을 바꾸기에 부담이 좀 컸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많았어요. 워낙 이제 고정 시청 팬들도 많다 보니까 조금 잘못 바꾸거나 그랬을 때 또 실망하시는 부분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변화에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좀 바뀌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또 절박함 같은 것들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선 이제 변화를 좀 기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거의 대작들이 개봉을 하던 시기가 이제는 지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올지 안 올지도 좀 모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영화 관람 방식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출비 자체도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바뀌는 변화가 어디로 가는지를 좀 살펴보는 쪽으로 이제 고민의 방향을 그쪽으로 많이 맞췄었습니다. 개편으로 거듭난 최근의 출발 비디오 여행을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비대면 시대에 발맞춘 변화가 이번 개편에서 가장 돋보이잖아요. 이 비대면 시대가 단순히 코로나19의 어떤 임시 방편책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일상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될 텐데 그에 발맞춘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이 돋보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뭐 영미권 작품들이라든지 일본, 중국 이런 특정 국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면 이번에는 훨씬 더 다양한 국적과 그 문화권에서 온 그런 작품들을 접할 수 있게 돼서 시청자로서는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넘어서 다양한 영화 프로그램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에 오히려 출비만의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대면 시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뭐 수많은 그 영화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그리고 뭐 홈 시네마족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급변하는 영화계 트렌드를 아주 발빠르게 여기 녹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채로운 코너들 기획해서 다른 영화 소개 프로그램과는 좀 차별화를 한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과거에 출발 비디오 여행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풍부한 영화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게 교양이던 시절이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 영화가 좋아라는 약간 사적인 자기 취향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편 이후에 선보인 코너들이나 기존에 있었던 코너가 앞으로 좀 전진 배치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해. 혹은 이 영화에서 이 배우의 이런 순간이 난 참 좋아. 이런 아주 개인적인 소소한 취향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두 주인공의 위태로운 사랑을 그려낸 이 작품. 그 짧은 영화 안에서 굉장히 긴 사랑 이야기를 넣다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점프 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두 연기자가 다 시간이 지난 또 짧은 시퀀스에서 저렇게 깊이 있는 세월이 지나간 것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연기를 어떻게 저렇게 잘했을까? 그게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려고 하는 이를테면 사적인 취향의 플레이리스트를 큐레이팅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읽혀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시란 PD와 함께 출발 비디오 여행에 대한 궁금증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최근 출발 비디오 여행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여러 변화 중에 작지만 가장 큰 변화죠. 27년 만에 로고가 바뀌었어요. 로고가 바뀐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데 어떤 의미가 담겼나요? 이제 출비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오래된 만큼 좀 낙후된 프로그램처럼 보일 위험이 또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BI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이미지를 좀 더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변화를 갖는다면 이 부분은 꼭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이제 좀 변화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뉴트로 이런 감성들이 또 이제 새로 뜨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원래 출비가 갖고 있는 좀 클래식한 느낌이랑 또 좀 새로운 어떤 세련된 이미지랑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로고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제작하게 됐고요. 또 하나 이 출발 비디오 여행이라는 이름이랑 또 출비란 이름이랑 두 개 사실 다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개 자체를 좀 다 같이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출발 비디오 여행과 출비 자체가 조금 이제 축약본과 이제 풀 버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트랜스포밍 버전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좀 가다 보니까 이제 두 개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BI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바뀐 로고만으로도 출발 비디오 여행이 확 바뀌었다라는 메시지를 잘 전달한 것 같은데요. 위원들은 변화된 출발 비디오 여행을 보면서 궁금한 점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영화계 전체가 위기가 닥쳤고 또 그 위기가 이제 프로그램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로서의 동질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영화계의 전례 없는 위기의 시대에 대한 어떤 영화 전문 프로그램의 PD로서의 개인적인 소감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뭐 방송 PD로 일해 왔었는데 출발 비디오 여행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면서 아 이게 출발 비디오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영화계와 되게 긴밀하고 깊숙하게 이제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영화계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산업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독특한 좀 동질감과 이제 동료의식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이제 A라는 배급사가 만든 영화인데 시즌 2를 두 번째를 다른 배급사가 만들게 될 때는 그 굉장히 많은 소스나 그다음 영화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제공해줘서 그거 자체도 또 이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이제 서포트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극장 체인이 좀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안에서도 많이 끈끈해지는 상황이 됐었고 출발 비디오 여행도 그거에 대한 어떤 위기감 같은 것들을 계속 그분들과 통화하고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다 보니까 아 뭔가 이렇게 영화 산업 자체가 잘 발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또 고민하지 않으면 또 우리 역시도 좀 한계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역시도 많이 좀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PD님께는 죄송하지만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본방사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이 이제 발견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그 출비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요일 아침 TV를 기다려 했는데 이게 보니까 최근 지상파 영화 소개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IPTV에 다시 보기가 생겼더라고요. 네, 다들 모르셨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왜 예전에는 안 됐는지 그렇다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을 텐데 이거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하셨기에 이게 다시 보기가 가능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말씀처럼 이제 육아 자체 때문에 또 꾸준히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가시는 분들이 출비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시간대에 온에어상의 한계를 좀 출비가 늘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영화 소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배급사, 수입사, 그다음 제작사 이런 판권사들과의 정식 어떤 그런 협약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분쟁 같은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방송사들이 다 이제 온에어 외에 노출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노출의 한계가 그냥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의 한계가 되는 상황이 많이 느껴져서
작년 한 11월부터 한 올해 6월까지 한 국내외 메이저 배급사 한 10곳, 그다음에 그런 OTT 그런 회사들 한 3곳, 그다음에 다 그 외에 해서 총 한 80개 정도의 회사들이랑 이런 저작권, 영화 소재 관련된 저작권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을 많이 얻어서 그런 IPTV 같은 데에서도 이제 방송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극장 개봉 장편 영화라는 어떤 공식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그 N사의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MBC에서 방영이 되긴 했지만 그 SF8 같은 그 미드폼 시리즈, 이거는 과연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이러한 경계 파괴의 컨텐츠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안에 수용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어느 범주까지 좀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영화라는 것이 꼭 스크린을 통해서 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예전부터도 극장 미개봉작들도 워낙 또 많이 소비가 됐던 문화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사실 손쉽게 또 결정이 난 부분도 있지만, 시리즈물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영화냐 드라마냐에 대한 어떤 좀 고민도 있고요. 사실 출발 비디오형처럼 짧게 영화를 소개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원래 있는 영화들의 분량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짧게 소개하기가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킹덤이라든가 어웨이, 그다음에 SF8이라든가 이런 시리즈물들을 조금 간헐적으로 지금 소개하면서 조금 뭐 간을 보고 있다고 봐야죠. 다양한 컨텐츠들을 또 더 소개를 하려다 보면은 또 다양한 시청자층을 또 프로그램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OTT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오리지널을 소개를 하더라도 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또 시청자층이 봐야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다양한 참여를 대폭 늘리려는 시도가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열연전집 같은 코너는 시청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업하고 싶은 최애의 가장 연기가 뛰어난 순간을 제보해 주세요. 이렇게. 또 SNS 상에서는 출발 비디오 여행 지금 본방사수하고 있다는 걸 인증하면은 또 추첨을 통해 상품 주는 이벤트도 벌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노력의 성과가 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또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노력은 이제 좀 하고 있지만 성과는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비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화제성 같은 것들 분석해 봤을 때 사실 화제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루틴하게 보시는 분들이 그냥 보는 프로그램처럼 돼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좀 깨야지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출비 자체도 마케팅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회차별로 조금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시청자들한테 조금 각인시키려면은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그것이 금방 이루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하는 시도들이란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인 것이고 앞으로는 시간이 좀 더 걸려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엔 출발 비디오 여행의 코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탄탄한 시청층을 유지하고 있는 장수 코너들은 물론이고 최근 새로운 코너들이 신설되면서 영화의 다양성을 아주 다채로운 구성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코너의 반응이 가장 좋은가요? 사실 특정한 코너 자체가 뭐 아주 좋거나 이제 차이가 많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요. 각각의 개성들이 좀 합쳐져서 매력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 대 영화 같은 경우는 워낙 시그니처 코너다 보니까 그런 코너들을 굉장히 이제 애청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시고요. 한치 앞도 못 보는 인생사에서 볼 꼴 안 볼 꼴 다 봐서 괴로운 남자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아봤습니다. 검객 그리고 블라인드 멜로디. 먼저 검객입니다. 산속에 응거하며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고 계신 분이요. 와, 자연이다. 무고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민심이 흉흉한데 아버지의 눈은 침침해지고, 진짜 병수별만 들면 사신단의 통에 약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눈을 고쳐주고픈 제2의 효녀 심청이를 막을 수는 없고 객주 집안에 있던 또 다른 청이도 막을 수 없었지요. 또 다른 청이요? 청에서 온 요놈들이 안방까지 차지하고 아녀자들을 희롱하고 있었더랬죠. 객주마저 청인들 앞에 위험해진 상황. 그때 여자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곳에 빌런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자만추 아빠 태율이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놈들이 긴 칼로 덤벼도 끄떡없는 고소리 자체 어때 자연스러웠지.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기막힌 이야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20, 30대 분들이 스릴러나 공포물을 워낙 좋아하는 타겟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겨냥해서 애시당초 만든 코너거든요. 흡입력이 굉장히 높아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Let me show you out back and then I'll get out of your hair. Yeah, the stars are insane out here. I should have brought the telescope. What do you need a telescope in the city for? Unless you're like a peeping Tom or something. 불쾌한 여운으로 시작된 집주인과의 첫 대면. 잠시 후 한참 동안 집안을 유심히 살피는 이 남자. 모두가 기분 좋게 취하던 그 밤. 그런데 Charlie! Tell me that's not a camera. I'm gonna call the cops. 다급히 또 다른 욕실 샤워기를 확인해보는 찰리. Is this all on camera? I don't know. Threaten him to give us the footage. Hey, evening, buddy. 결국 눈앞에서 범행 증거를 들이미는 미나. 그런데 What the hell is that? Dude, we got you. Hey, look, I don't know what scam you're trying to pull, but you go ahead and call the police. You know what? How about I call the police for you, huh? What? No, that's not what I'm saying. Baby! Josh, that's enough. What just happened? 그런데 이건 그렇다면 범인은 결국 네 사람이 마주한 이 집의 진실. 그곳에 그들을 감시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열연전집이나 온택트 같은 것도 이제 나름 시청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출비가 새롭게 시작해보는 온라인 인터뷰. 세계 영화인과 우리 영화편을 이어줄 이름하여 온택트. Name it and pull the trigger. 이 순간을 놓칠세라. You're not shooting the bullet. You're catching it. 우리가 잡았다. Hello. My name is Christopher Nolan, director of Tenet. Very nice to see you. Very nice to be here on this amazing program. 최근에는 온택트 코너의 테넷의 제작진 또 영화 어웨이에 출연한 힐러리 스윙크와의 화상 인터뷰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어요. To all the viewers watching True B. 27년 전통 출비와 올타임 레전드의 의미 있는 온라인 접선. Ladies and gentlemen, one last time before they launch to the moon, the crew of the Atlas, our inaugural mission to Mars. Away is a show about a group of astronauts who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that are working for a common goal on a mission to Mars. Welcome to Lunar Base Alpha, Emma. 중간 정거장인 달까진 무사히 도착한 에마. 그런데 This is Commander Green. Chemical leak in the birth passageway. Gracie, wait! 화학 물질이 선내로 번지면 모두가 위험한 상황. 이를 막으려다 그만. 화재 사고가 터지고 이 사건은 She didn't even move. It's because of Commander Green's inexperience. We almost burned alive. My issue is that she was hysterical and reckless. 팀 내의 분란은 각국의 혼란으로 이어지죠. I know what's going on here. You're supposed to determine whether I'm fit to lead. Are you? You know, I was just really taken by her, how she was a leader who was, you know, not always trying to have the answers.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you taking the time today to watch this interview, and I hope you enjoy my show. 이 온라인 인터뷰 어떻게 성사시키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제안이 들어와서 덥석 문 거고요. 네, 온라인으로 인터뷰하는 것이 어떨까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또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들이 들어왔는데 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더 여러 번 인터뷰할 수 있을 것 같은 기회가 되다 보니까 코너를 시작을 했는데 해외에서도 이 코너 자체가 일종의 뭐 약간 샘플처럼 그런 코너처럼 돼서 또
더 이제 섭외가 조금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화면도 되게 신선했던 게 테넷 같은 경우에는 제작진 인터뷰가 뭐 기존의 인터뷰 화면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화면이었다면 어웨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굉장히 좀 편안한 복장으로 정말 그 화상 채팅을 하듯이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게 되게 좀 시청자 입장에서도 되게 신선했거든요. 집에 이제 걸려있는 벽화 같은 것도 걸려있고 그런 분위기죠. 워낙 초창기에 사실 그 인터뷰를 더 빨리 했었던 터라 약간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 서로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서 조금 더 그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주 만나는 것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화질 안 좋은 부분 자막 처리했잖아요. 네. 오히려 찍어서 보낸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자, 위원들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코너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보면서 많이 웃는 코너가 열연전집이에요. 기획력도 굉장히 돋보이고 정말 자막이 너무나 약간 드립 맛집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생 소장에 간직하고픈 배우들의 명연기 압축본. 자고로 진정한 연기란 장소 불문, 상황 불문, 어디서든 막히는 것 없이 쭉쭉 내달리는 통쾌함이 살아있어야 하는 법이니. 사이다 드세요. 한여름 무더위를 싹 날려버릴 쿨한 명연기로 가득 채워본 열연전집. 오늘의 주제는 여름인데 좀 시원하게. 시원하게 가슴 뻥 뚫어줄 사이다 캐릭터 모음집. 제비면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코너인 것 같은데 어떤 아이디어로 애초에 기획을 하게 된 건지도 어떻게 탄생을 했나요? 사실 코로나가 유행을 할 때 이제 그런 고민들의 연장선에서 또 나왔던 거고요. 워낙 신작이 비중이 이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구작 중에서 재미를 좀 더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 이제 그동안 어떤 특정한 영화의 서사를 설명해주는 그런 흐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인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다르게 한번 가보자라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예능적으로 풀어간다면은 좀 차별화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또 담당 팀의 좀 의지도 강해서 이 코너를 또 제작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영화 소개는 아무래도 이제 주연 배우 위주로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캐릭터도 그렇고. 근데 기존 영화에서 저런 캐릭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비중이 작았던 조연까지도 조명이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배우들을 결국 소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좋았어요. 가령 이제 사이다 캐릭터 편에서는 정말 미스와이프의 엄정화 씨. 아이 그럼 어쩌라고? 실수잖아. 이 아줌마가 가르쳐준 거야. 스텝 바이 스텝 참교육. 그땐 이렇게 대가리 팍 쳐먹고 사과부터 하는 거야. 이 양아치. 배운 사람의 따끔한 한수를 보여준 엄정화의 카리스마 열연에 이어 어이 부르잖아. 어이가 없네. 화려한 아트에 저절로 공손해지는 자세. 했다 어쩔래? 뭐? 야 오래 살겠다. 이웃 사람의 마동석 씨. 국민연금은 은퇴자의 노후 생활을 도와주는 선진 시스템인 거 아시죠? 라미란 씨, 그건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가 관여할 일은 아니야. 선생님은 노인이 돼서 비참하게 죽고 싶은 건 아니시죠? 좋아, 그럼 나 오늘부로 국민 안 해. 남쪽으로 투의 김윤석 씨. 나 안 가. 취업도 안 됐는데. 얘는 나중에 후회해. 졸업사진 한 장 없는 거. 그만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집이 나가.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고 있어. 지영아, 너 얌전히 있지 마. 나대. 막 나대. 82년생 김지연의 김미경 씨까지 세대와 성별 정말 균형을 딱 맞춘 굉장히 적절한 코너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배우들 선정할 때 고심하는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주연과 조연과 상관없이 열연은 다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흥행작뿐만 아니라 망작 안에서도 또 열연은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자라는 취지가 또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선정은 워낙 PD랑 작가 두 분이 성향이 많이 달라서
둘이 굉장히 박터지게 많이 싸우고 그래서 서로 인정하는 열연을 엄선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배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코너일 것 같은데 뭐 고맙다거나 정말 잘 보고 있다거나 이런 연락이 온 적 있나요? 네, 뭐 그런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이제 제작사에서 네. 저희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마다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어떤 저작권 문제 같은 것들도 직접적으로 건건히 또 협의를 하는데 되게 이제 흔쾌히 이제 허락을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이 배우가 주목을 받는다면 우리로서도 너무 기쁜 일이다. 좀 잘 소개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순보명 같은 경우는 영화인들이 나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자기가 소개하고 싶었던 영화를 소개하는 코너라서 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정재 씨가 나와서 콜드워를 소개한다거나 혹은 박철웅 씨가 나와서 가버나움을 소개하는 것처럼 약간 이전까지 크게 흥행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었던 작은 작품들을 소개하는 의의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저분들이 저 무렵에 자기가 출연한 영화를 개봉을 했었지라는 것가 자꾸 떠오르거든요. 순보명이라는 코너 자체는 어떤 신작은 소개하지만 그 영화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그 배우나 이제 감독 그런 분들의 조금 인간적인 면모들을 조금 더 살려주자라는 취지에서 그 두 개가 같이 이제 병행하게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오히려 배급사나 이제 홍보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항상 말씀하시지만 항상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두는 거는 그 배우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매력적으로 보여진다면 또 전체적으로는 더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좀 만나보기 어려운 직종에 촬영 감독님이 출연을 하셔서 카메라를 잡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촬영이 너무 좋았던 영화를 소개한다거나 조금 더 영화 직종과 연결돼서 특색이 있는 영화 소개 코너로도 발전시켜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꼭 영화인이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요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출비라는 게 영화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조금 확장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추천해 줄 수 있는 영화들을 소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양한 섭외를 시도하고 있고요. 추석이 지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유 있다 코너를 보면서 저 영화는 꼭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거기서 가장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플레이리스트에다 이제 저장해둔 영화가 몇 개 있어요. 뭐 남매의 여름밤이라든지 이건 좀 꼭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고, 마우포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같은 것들.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아프리카 말라위. 그곳 작은 마을 윈베에 소문난 꼬마 과학도가 살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만 보면 눈이 반짝. 손이 번쩍이는 취미를 즐기는가 하면 고장난 라디오를 고쳐 고객 감동지수 높이기가 주특기인 윌리엄. 안 되면 되게 하라. 좌우명이 빛을 발하는 순간 대개 이런 반응. We find another bike and we build the windmill. 삶의 에너지가 고갈된 당신에게 전하는 공감들. 이 소년의 빛나는 도전이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이었습니다. 말라위에 있었던 실화를 다룬 영화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 그다음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실제 주인공의 인터뷰라든지. I drove out from school. I went to library and I read a book titled Using Energy and I get information about windmill and I try and I made it.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까지 짚어주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유 있다가 가장 좀 정이 많이 가는 코너고요. 근데 이제 이 이유 있다에 소개되는 영화들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유 있다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추천해주는 영화라는 측면에서 조금 엄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말로 봤을 때 얼마나 재미있는 영화인가에 좀 더 집중을 하자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대작 중에서도 조금 막상 저희가 먼저 봤을 때 꼭 추천할 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빼기도 하고, 사실 진짜 마케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자들, 관객들이 알 수 없는 영화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많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개한 영화 중에서 좀 뭐 반응이 좋았다든지 뿌듯했던 작품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남매의 여름밤이라는 영화를 소개해서 이제 반응이 좋았었는데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무려 4관왕을 거머쥔 신혜 감독의 따뜻한 가족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전하는 여름날의 추억 여행. 이 영화를 봐야 할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이거 엄마가 나 쓰라고 사줬어.
너 내가 엄마 만나지 말랬지? 야, 응? 넌 뭘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보냐? 내가 뭐? 나 네가 더 비굴해. 현실판 남매 일기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저번에 누나가 때려서 미안해. 우리가 싸운 적이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와서 몰랐던 가족에게 그리움이라는 색채를 입혀 빛바랜 기억의 한 조각을 담담히 물들이는데요. 부재 후에야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보고 싶은 가족. 그리움을 수채화처럼 물들인 영화 남매의 여름밤입니다. 정말 너무 잔잔하고 그런 영화더라고요. 특히 이 영화 전편을 다 봐야지만 그 정서를 잘 느낄 수 있는 영화여서 오히려 이거는 출비해서 살리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팀이 너무 이게 마음에 들고 너무 잘 살릴 수 있겠다고 이제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해서 그럼 가보자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너무 이제 잘 만들어져서 나가서 굉장히 좋았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출발 비디오 여행을 대표해서 나온 김신환 PD에게 전하고픈 마지막 한마디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변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PD님 말씀을 듣고 봤더니 오히려 그런 변화와 상관없이 정말 이 프로그램의 본질이 영화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는 그런 영화 전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매체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 본질을 지키는 게 정말 이 프로그램이 오래 유지되는 가장 좋은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비는 한국 영화 프로그램 대표 주자잖아요. 동시에 영화 프로그램들 중에는 맞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27의 젊은 감각도 가지고 가시되 더 넓게 보고 깊게 읽는 맞이의 노련한 시야도 놓치지 않는 프로그램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출발 비디오 여행은 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자리에 계속 있기 위해서 또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남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대에 발맞추면서 멈추지 않고 변화해온 출발 비디오 여행의 여정 앞으로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